유식한자TV 오늘 영상은 4급 선정한자 12번째 시간으로 10개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할 이익을 보겠습니다. 더할 이익은 물수와 그릇 명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그릇에 물을 부어 넘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한데도 넘치도록 보태서 더하다, 유익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넘치다 라는 뜻도 있는데 이때는 일로 읽습니다. 그러나 넘치다 라는 뜻은 더할 이익에 물수를 더한 넘칠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유익은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 것이고, 공익은 사회와 공중의 이익을 말하며, 노익장은 나이는 들었으나 의욕이나 기력은 점점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끌인을 보겠습니다. 끌인은 활군과 뚫을 곤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뚫을 곤은 활에 매는 활줄을 의미하는 것으로 끌인은 활줄을 활에 거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활줄을 활에 계속 매달아 놓으면 활줄이 늘어지게 되므로 활을 사용하기 직전에 활줄을 거는데, 활궁은 이렇게 활에 줄을 메어놓지 않은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활줄을 당겨 활에 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힘껏 당기다, 끌다, 인도하다 등의 의미입니다. 인상은 물건값을 올리는 것이고, 할인은 일정한 값에서 얼마를 빼는 것이며, 아전인수는 자기 눈에만 물을 끌어 넣는다는 뜻으로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수인계는 업무를 넘겨받고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제를 보겠습니다. 제사제는 고기를 의미하는 육달 월과 손을 의미하는 또우, 제단을 의미하는 보일시가 합해져서 제단 위로 제물을 올리며 제사를 지내는 것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제사를 지내다 라는 의미이고, 또는 제사가 끝난 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에서 잔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물은 제사에 소용되는 음식이며, 제단은 제사를 지내는 단이고, 축제는 경축하여 벌이는 큰 잔치를 말하며, 관혼상제는 관례, 혼례, 상례, 제례의 4가지 예를 의미합니다. 지을제를 보겠습니다. 지을제는 말을제와 옷의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말을제는 소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안일미와 칼도가 함께 있습니다. 안일미는 나무목에 획을 하나 그은 것으로 본래 가지가 풍성한 나무인데, 칼도가 결합해져서 나무의 가지를 다듬는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마음대로 뻗어가지 못하도록 다듬는다는 의미에서 절제하다, 억제하다, 법도, 규정 등의 의미가 있고, 모양을 만드는 데서 마름질하다 라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지을제는 마름질하다 라는 의미의 말을제에 옷의가 합해져서 짓다, 만들다 하는 의미인데, 뜻이 확대되어 옷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데 두루 쓰이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봉제는 미싱 등으로 박아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제조는 큰 규모로 물건을 만드는 것을, 제약은 약재를 섞어서 약을 만드는 것을, 제보는 원고나 인쇄물을 책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을 존을 보겠습니다. 높을 존은 술그릇 준이라고도 하는데, 수릭을 추와 마디촌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수릭을 추는 술병을 뜻하는 닭유에 2개의 점이 더해졌는데, 이것은 오래된 술독을 열면 나오는 향기를 의미합니다. 수릭을 추에 손을 의미하는 마디촌이 더해진 높을 존은 높은 분에게 공손하게 술을 따르는 모습으로 높이다, 공경하다, 우러러보다 등의 의미입니다. 또한
술그릇이나 술통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준으로 읽습니다. 존중은 높이고 중히 여기는 것을 말하며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몸이나 마음을 스스로 높이는 마음을 의미하고 남존여비는 남자는 높고 귀하게 여기고 여자는 낮고 천하게 여긴다 하는 뜻으로 사회적 지위나 권리에 있어 남자를 여자보다 존중하는 것을 말하며 관존민비는 관리는 높고 귀하며 백성은 낮고 천하다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안질좌를 보겠습니다. 안질좌는 두 개의 사람인과 흑토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여러 사람이 땅 위에 앉아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앉다, 무릎을 꿇다 등의 의미입니다. 좌시는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는 것을 말하며 좌파는 땅에 늘어놓고 앉게 된 널조각이고 가부자는 책상 다리를 하고 앉는 것을 말하며 좌불안석은 앉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 하는 뜻으로 마음이 불안하여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중을 보겠습니다. 무리중은 날일과 무리중의 합자입니다. 무리중은 사람이니 세 개가 모인 글자인데 이렇게도 쓰고 있습니다. 무리중은 떼약볕 아래서 무리지어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노예를 뜻하는 글자였습니다. 후에 날일이 눈목으로 바뀌면서 감시의 의미가 더하여졌는데 다시 피혈로 바뀌면서 강제 또는 열심의 뜻을 가지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반 대중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무리, 백성, 많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중은 수가 많은 여러 사람을 의미하며 군중은 한 곳에 무리지어 모여있는 사람들을, 출중은 무사람 속에서 뛰어난 것을 말하며 중구난방은 여러 사람의 입을 막기 어렵다 하는 뜻으로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짓거림을 이르는 말입니다. 법칙칙을 보겠습니다. 법칙칙은 조개패와 칼도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조개패는 여기서는 조개패가 아니라 솥정이 다른 글자에 들어갈 때 이러한 모양으로 간략한 형태로 줄여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솥은 다리가 3개 달린 청동솥으로 왕이나 제후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주로 사용하는 이 솥은 겉면에 글자를 칼로 새겨 넣었는데 이것을 금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신과의 소통을 위한 글귀들을 적어 놓았는데 신이 전하는 말이라는 의미로 규칙이나 법칙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정의 사용을 엄격하게 규정했는데 천자는 9세트, 제후는 7세트, 사대부는 5세트의 솥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천자로부터 정을 하사받으면 바로 제후의 지위를 얻게 되므로 곧 만일 무엇이라면의 뜻도 생겼습니다. 이때는 즉으로 읽습니다. 원칙은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근본 법칙을 말하며 규칙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이나 질서를, 일천 즉 천은 부모 중 한쪽이 천민이면 자식도 곧 천민이다 라는 뜻으로 양반들이 노비의 수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법칙입니다. 필사 즉 생은 반드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곧 산다 하는 뜻으로 이순신 장군이 남기신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해를 보겠습니다. 은혜해는 오로지 전과 마음심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오로지 전은 각골문과 소전을 보면 물레를 손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물레는 돌릴 때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돌려야 하는 것이어서 오로지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혜해는 다른 사람에게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을 쏟는다 하는 의미로 은혜, 사랑, 자애, 베풀다 등의 의미입니다. 은혜는
자연이나 남에게서 받는 고마운 혜택을 말하며, 혜택은 은혜와 덕택을 함께 이루는 말이고, 특혜는 특별한 은혜이며, 수혜는 은혜를 입음이라는 뜻입니다. 혼인할 혼을 보겠습니다. 혼인할 혼은 여자 여와 어둘 혼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어둘 혼은 나무 뿌리를 그린 성씨 시와 날일이 결합된 글자로 해가 땅속 깊숙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어둡다, 날이 저물다의 의미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결혼식을 신부집에서 치렀고 시간도 음양이 공존하는 해질녘에 시작했기 때문에 여자 여와 어둘 혼이 합해진 혼인할 혼이 만들어졌습니다. 혼인하다, 결혼하다의 의미입니다. 결혼은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이혼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끊는 것이며, 혼수는 혼인에 쓰이는 물품을, 관혼상제는 관례, 혼례, 상례, 제례의 4가지 예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4급 선정한 자 12번째 시간으로 10개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4급 선정한 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해와 혼인할 혼을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